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인공위성이 있고 통신을 하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기술이 지금도 있는 기술 비슷한데 앞에다 지금 다 퀀텀자가 붙어 있습니다. 퀀텀자가 들어가는 순간 클래시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무효화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자 기술을 적용시킨 예를 들면 레이더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의 스텔스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적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상대가 안 되겠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기존의 이론은 현재 안 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측정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외부의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어떤 양자적인 현상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센서로서는 측정 못하는 고강도 센서를 측정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레이더 같은 경우도 양자 레이더도 기존의 레이더로서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스텔스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아주 조그만 고치는 결합이 갖고 있는 트랜지션 라인이 외부의 자기장과 전기장 온도 이런 것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다는 얘기는 좋은 센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존에 못하던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올해 초에 1월달에 퀀텀 스케일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양자과학기술 산업팀장님께서 앞으로 양자 관련된 R&D를 어떻게 국가에서 지도하겠냐는 설명을 하셨고요. 그 근거는 바로 양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24년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이 법의 근거에서 이런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공개가 되었고요. 다양한 양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대형 국책 과제들이 여기같이 이제 표로 나와 있고 실제로 지금 이런 과제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관련된 산업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양자 컴퓨팅과 양자 통신, 양자 센싱 쪽으로 나와 있고 저희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은 약간 센싱 쪽으로 포커스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것들은 안 하겠다는 건 사실 아닙니다. 당연히 다 연결이 되어 있죠.